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빅손님께서 보내주신 인텔 최신 실적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2026년 1월 22일이었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딱 장 마감하고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자료네요. 맞습니다. 빅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나 뛰었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인텔의 부활 스토리가 진짜냐 아니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시험 결과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 과연 인텔이 시장의 그 엄청난 기대를 충족시켰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정말 확실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냥 발표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 그리고 시장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4분기 성적표부터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네, 우선 매출이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13억 4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뛰어넘은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익이에요. 네, 조정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0.15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에서는 0.08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걸 무려 87.5% 거의 2배 가까이 웃돈 겁니다. 와, 매출도 이익도 다 예상을 훨씬 웃돌았네요. 그렇죠. 특히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는 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한때는 인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동력은 단연코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역시 AI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및 AI, 그러니까 DC AI 사업부의 성과가 정말 눈부셨어요. 이 부문 매출이 4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는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건 직전 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15%나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15%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분기별 성장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인텔의 데이터 센터 칩을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바로 맞춤형 반도체 ASIC 사업의 성장입니다. ASIC요? 네, 이건 특정 고객의 요구, 예를 들어서 AI 연산이나 클라우드 작업에 딱 맞게 특별 제작해주는 반도체인데 이 수요가 터지면서 2025년 한 해에만 50% 넘게 성장했고요. 와, 50%요? 4분기 실적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공급만 충분했다면 매출은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할 정도였다니 이건 거의 홈런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실적 서프라이즈에 AI 수요 폭발까지 당연히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도 축보를 쏘아 올렸겠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실적 발표에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정확히 반대였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성적표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3%까지 폭락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잠시 멈춰보죠. 지금 이건 듣고 계실 빅소님도 저처럼 머리가 핑 돌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하죠. 숫자는 환상적인데 주가는 폭락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할 정도인데 주주들은 주식을 막 내던졌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 줄 핵심적인 한 가지가 대체 뭔가요? 그 혼란스러운 반응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은 과거의 성적표에는 잠시 박수를 쳐주지만 결국 돈을 베팅하는 건 미래의 가능성이거든요. 미래. 네, 인텔의 주가를 끌어내린 건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망, 즉 가이던스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인텔이 발표한 다음 분기 계획표를 보고 경악한 거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문제였다는 거군요.
투자자들을 그렇게 실망시킨 2026년 1분기 가이던스,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거의 모든 주요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먼저 매출 가이던스는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사이를 제시했는데 중간값이 122억 달러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125억 5천만 달러는 벌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쳤고요. 매출부터 기대에 못 미쳤군요. 그럼 이익 전망은 더 안 좋았나 보네요. 이익 전망은 충격 그 자체였죠. 주당 순이익 EPS 가이던스로 뭘 제시했냐면 0.00달러. 네. 제로요. 네, 즉 이익도 손해도 없는 제로를 예상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주당 0.05달러는 벌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익이 증발해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출 총 이익률도 시장 예상치 35.5%보다 낮은 34.5%를 제시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다음 분기는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4분기까지만 해도 AI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분기 이익이 제로라니. 이건 마치 잘 달리던 슈퍼카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느낌인데요. 그렇죠.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이에요.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팔 물건이 없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 공급 문제? 네, CFO인 데이비드 진스너가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가용 공급량이 1분기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2분기부터나 개선될 겁니다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4분기에 폭증하는 주문을 맞추느라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까지 다 팔아버렸고 지금은 생산 속도가 주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너무 편리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제품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탈입니다. 물론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인텔이 지난 몇 년간 제조 공정에서 계속 삐걱거렸던 걸 생각하면 이게 혹시 중요한 순간에 또 실행을 못하는구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빅소님 같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야 하고요. 네. 실제로 CEO 리프탄도 그 문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어요. 바로 수율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아, 수율. 네. 수율이라는 게 쉽게 비유하자면 과자 공장에서 쿠키를 100개 구웠을 때 상품으로 팔 수 있을 만큼 예쁘게 잘 구워진 게 몇 개냐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반도체에서는 이 수율 몇 퍼센트 차이가 수십억 달러의 이익과 손실을 가르거든요. CEO가 수율이 우리 내부 계획에는 맞추고 있지만 솔직히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낮다고 말한 건 지금 우리 오븐에서 쿠키가 너무 많이 타고 있어서 문제라고 인정한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에 최신 공정인 인텔 18A를 도입하는 초기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고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생산 차질이라는 악재 속에서 경영진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붙잡으려고 했나요? 단기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다는 식의 비전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CEO 리프탄의 발언에서 인텔의 장기적인 전략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어요. 네. 우선 모두가 AI 하면 엔비디아의 GPU만 쳐다보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AI 시대에 CPU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마치 모두가 AI의 근육, 즉 GPU에만 열광할 때 인텔은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두뇌, CPU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선언한 것과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인텔의 컴백 전략의 핵심인 거죠.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방어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아직 쓸모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세상이 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자사의 엔지니어들을 다독이려는 걸까요? 양쪽 모두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죠. 그러면서 아주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했어요. 네. 실행력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역량을 되살려서 AI가 주는 거대한 기회를 잡겠다고요. 특히 기술 리더십을 되찾아올 비장의 무기 18A 공정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18A 공정? 네, 인텔 18A 공정이 애리조나와 오레곤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미국 땅에서 개발하고 제조하는 최첨단 공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AI PC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죠. 펜서레이크라는 코드명의 차세대 칩이 인텔 역사상 가장 널리 쓰이는 AI PC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빅손님께서 지금 인텔 주식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 복잡한 상황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네, 빅손님을 위해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최근 주가가 왜 3배나 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이해해야 해요. 이게 단순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AI 열풍 속에서 데이터 센터 CPU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을 밀어주는 분위기, 그리고 심지어 경쟁사인 엔비디아나 소프트뱅크 같은 거물들이 인텔에 타자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주면서 강력한 인텔 부활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죠. 아,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가이던스가 나왔으니 충격이 더 컸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공급망과 수요일 문제입니다. 공급망과 수율. 네, 과연 인텔이 타고 있는 쿠키 문제를 해결하고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CFO가 약속한 대로 2분기부터 정말 공급이 개선되는지 그걸 숫자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급 문제 해결 여부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바로 파운드리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파운드리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인텔은 자신들이 설계한 칩만 만드는 자존심 강한 클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공장을 열어서 다른 회사, 심지어 경쟁사의 칩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파운드리 사업인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요리사인 대만의 TSMC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인텔의 주방, 즉 공장을 믿고 애플이나 퀄컴 같은 거물급 손님들이 주문을 맡길 것인지, 특히 인텔의 최신 레시피인 18A 공정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주시죠. CEO가 자신했던 AI PC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 AI PC. 네. 펜서레이크 칩을 탑재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이 실제로 출시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울지, 그리고 그것이 인텔의 PC 사업부, CCG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세 번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손님이 앞으로 인텔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곱씹어볼 만한 그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시죠. 인텔은 지금의 공급 부족을 수요가 너무 강해서 생긴 행복한 고민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네, 행복한 고민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 제때 물건을 대지 못하는 공급 실패는 초조하게 기다리던 고객들에게 경쟁사인 AMD나 ARM으로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시초다짠 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해요. 인텔이 과연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객들이 인내심을 잃고 더 안정적인 공급초로 떠나지 전에 과연 충분히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시간과의 싸움이 결국 인텔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텔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